미국의 언론들은 비슷한 지역끼리 벨트로 묶는 것을 매우 선호합니다. 예를 들면 남부의 면화산지는 커튼벨트, 중부의 밀산지는 밀벨트, 그리고 미국에서 대체로 북위 37도 이남의 따뜻한 지역은 선벨트 등이 있습니다. 미국의 원래 벨트라는 용어는 다양한 작물의 재배 지역에 처음 적용이 됐는데요. 유사한 기후를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도선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벨트가 이런 기후뿐만 아니라 경제나 문화로도 확대가 되어서 상당히 많은 벨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벨트로 나누어진 지역들이 공식적으로 정의된 건 없고요. 벨트끼리 자주 겹치기도 하고 경계가 모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수많은 벨트들 가운데에서 선거 때 좀 자주 등장하는 벨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여러분들께서 접할 수 있는 게 러스트 벨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러스트 벨트라는 것은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전성기일 때 호황을 구가했지만 사용하길로 들어서면서 이제는 불황을 맞고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녹이 슬기된 지역, 그래서 러스트 벨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로 따지면 오하이오주, 펜실베니아주, 일리노이주, 인디애나주가 되겠지만 사실 이 러스트 벨트는 조금 도시로 분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 중심지인 디트로이트, 철강 산업의 메카인 피츠버그, 기계 석탄 방직 산업이 발달했던 필라델피아, 벌티모어 등을 러스트벨트라고 합니다. 원래 이것은 1870년대부터 100년간 미 제조업 호황을 구가했던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높은 제조 단가 등으로 인해서 1970년대 이후에 제조업들이 남부로 이전하면서 불황을 맞게 되는 거죠. 물론 그래도 최근에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이 좀 살아나고 산업의 협력 속에서 바이오테크라든지 나노테크, 3D, 폴리머 등 이런 신산업 등이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러스트벨트가 특별히 주목을 받은 이유는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 자유무역의 직격탄을 맞은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보호무역주의와 반이민 정책을 꺼내든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며 정말 큰 힘을 실어줬죠. 왜냐하면 러스트벨트가 큰 힘을 실어줬던 이유가 원래 이 지역은 서민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전통적으로는 민주당의 텃밭으로 인식돼 왔는데 대선에서는 트럼프의 공화당에 대거 투표하는 바람에 힐러리 클린턴이 패배한 결정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미 대선이 있는 11월 노벰버까지는 계속해서 러스트벨트 이야기가 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엔 러스트벨트 못지않게 중요한 곳이 있는데 팜벨트입니다. 미 중서부의 전통적인 지역인 팜벨트 혹은 콘벨트라고 부르는데 옥수수와 콩의 생산이 많은 곳으로서 인디애나, 일리노이, 아이오와, 미조리, 동네브라스카, 동캔사스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팜벨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입니다. 2016년 대선 당시 팜벨트 지역 유권자의 75%가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팜벨트가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요. 요즘 미국하고 중국 간의 갈등이 좀 격화되고 있죠. 무역 분쟁도 그렇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책임론도 그렇고 홍콩의 국가보안법 등을 둘러싼 양국의 기싸움이 팽팽하지요. 신냉전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고래싸움의 새우등 터지는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 바로 미 중서부의 농업지대인 팜벨트입니다. 팜벨트는 콩, 옥수수 같은 곡물은 물론 돼지고기, 닭고기의 최대 생산지로도 꼽히는데 그만큼 농축산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곳이죠. 이런 이유로 팜벨트는 미중 갈등이 생길 때마다 중국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고율과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미국산 농축산물에 보복관세를 매기거나 수입을 막는 식인 거죠. 중국은 2018년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했을 때도 미국산 콩 수입을 중단했죠. 그러니까 미국산 농축산물의 최대 교육국 중 한 곳인 중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면 미국의 농가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농축산물 수출길이 막히면서 팜벨트 지역에서 그동안 파산을 신청하는 농가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75%의 투표율이 트럼프 대통령이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등에 불을 꺼야겠죠. 그래서 2018년 120억 달러, 2019년 160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농가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11월 달까지 팜벨트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벨트 하나 더 얘기하자면요. 미국의 선벨트라고 있습니다. 이 선벨트는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각 주의 인구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선벨트 쪽은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만큼 대선에 있어서는 중요한 지역이 되겠죠. 선벨트는 미국 남부 약 북위 37도 이남의 따뜻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일조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불립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태평양 연해인 남부 캘리포니아에 이르는 북위 37도 이남의 지역을 총칭하는데요. 날씨가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이죠. 반면 날씨가 추운 편인 북동부 지역을 스노우벨트라고 반대적인 표현도 쓰긴 합니다. 자, 오늘은 각종 벨트 가운데에서 러스트 벨트, 팜 벨트, 그리고 선 벨트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렉션 2020년에 미 대선이 있는 해이죠. 11월 3일에 있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대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미국의 상식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시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